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람은 독일의 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알렉산더 괴를라흐입니다. 독일의 디벨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tung, 포쿠스 등의 기고도 많이 하는 학자로 뉴욕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이 이상해졌다면서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흐는 동아시아, 특히 타이완과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반중 기고문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독일 매체 포커스에 아주 눈에 띄는 기사를 썼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더 형편없다. 중국이 갑자기 독일 관광객의 인기 목적지가 된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여행은 관료적 절차라고 할 만큼 귀찮은 게 많았지만 이제 여권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시대에 미국이 고립되는 동안 베이징은 매력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2025년부터 독일 여행객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최대 6일 비자로 입국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소개했습니다. 6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도 곤란했지만 이제는 여권만 있으면 30일 동안 전국을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흐는 자신의 중국 여행 일정이 세계 최대 도시로 알려진 충칭에서 시작해 병마용을 감상할 수 있는 고대 제국의 도시 시안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영화 아바타로 유명해진 신비로운 풍경에 장자제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발발했던 우한에서 여행을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경 경비대원들이 친절했으며 덕분에 입국과 출국 모두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고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자신에게 테스트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흐는 외국인을 내쫓는 트럼프의 미국과 소프트 파워로 외국인을 매료시키는 중국을 비교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가에 적용되는 중국의 무비자 제도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비자 제도가 시범적으로 1회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시행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흐는 중국 지도부가 자국을 여행지로 개방하고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를 위한 매력적인 공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미국과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효한 비자와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입국 거부나 추방을 당할까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를 거쳐 뉴욕 대학에서 민주주의 이론을 가르쳤지만 포기하고 10년을 머물던 미국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흐는 자신이 미국, 독일, 이스라엘 또는 다른 나라들을 항상 비판해왔듯이 중국에 대한 전문적인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나 그의 부통령 벤스를 조롱하는 밈이 핸드폰에서 발견되면 입국할 수 없다면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카메라는 더 많지만 통제는 덜 하다면서 중국의 일상은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중국 같은 나라를 방문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곳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으며 또 반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흐는 중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며 팬데믹 여파에서 경제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정부 개입을 느끼지 않았고 여행 중에 누군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시 카메라가 중국 어디에나 있지만 이는 서울과 런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크는 중국의 수많은 카메라에는 적어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개별 과속 위반을 측정하는 대신 특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한다면서 독일도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과는 반대로 트럼프는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게 미국을 덜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자동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통치자들은 비판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인권 존중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지도부는 이미 시진핑 체제의 탈독재 시대로의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중국은 다시 한번 세계 문을 열고 지난 10년간 가장 만연했던 독재적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이후 미국에는 무엇이 남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현재 자국에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괴를라크는 따라서 미국이 전 세계 인재들에게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새로운 미국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